안녕하세요.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하는 걸까? 아니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걸까?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평범한 50만 원이 어떻게 30억 원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다리가 되는지. 이 영상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공 비법을 담고 있죠.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1: 성공은 화려하지 않다. 여러분, 성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무대, 박수갈채, 완벽한 삶. 하지만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책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성공은 복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끝에 찾아온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을 꿈꾸던 초기에 큰 착각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공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정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슬럼프 속에서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던 날들, 복잡한 소송과 힘겨운 협상, 따뜻한 동료애와 충격적인 배신까지. 성공의 길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눈뜨기조차 싫은 아침이었고, 어떤 날은 설렘과 긴장으로 잠 못 이루는 새벽이었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지저분한 과정을 견디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대학 때 동아리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밤새 노력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요. 그때는 실패가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요. 섹션 2: 50만 원이 30억 원이 되는 시스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의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자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 영상이 터지면서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 그 정도면 아르바이트가 낫지 라고 했죠. 하지만 저자는 이 50만 원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스템의 시작이었죠. 여기서 시스템이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수익률과 성장률을 가진 돈이었다. 이 돈은 덧셈의 세계가 아니라 곱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저자는 시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 맞춰 상품을 바꿨고 4개월 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하루 100원 벌기도 힘들죠. 하지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키워드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최적화하고 꾸준히 업로드하면 어떨까요? 그 1,000원이 10만 원, 100만 원으로 커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목을 읽으며 작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급급했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를 들어 작업 일정을 자동화하거나 고객 피드백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거요. 여러분도 지금 운영하는 일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수익이 큰 성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여러분,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할까요? SNS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한다. 이 간단한 태도가 불필요한 고통과 자기 비하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저자는 이 비교법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해요. 타인과의 비교는 끝없는 불안을 낳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작년에 비해 새로운 스킬을 배웠거나 더 나은 습관을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성취예요.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과 동기가 생기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며 많이 반성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자책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매일 저녁 그날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책 한 챕터를 읽거나 10분 운동을 한 것 같은 거요. 이 습관 덕분에 제 삶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작은 성장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섹션 4 실패는 리셋이 아니라 축적이다. 이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자는 유튜브를 시작하며 육아, 홈카페, 게임, 요리 같은 낯선 분야에 도전했지만 모두 처참히 실패했다고 해요. 처음엔 새로운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실패를 반복하며 깨달은 건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쓸만한 부분을 골라 활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자는 조직에서의 경험과 사회생활의 감각을 살려 경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결과는 사람들이 그의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채널은 점점 성장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리셋 버튼이 아니라 축적의 계기다. 맨 땅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지만 실패 속에서 배운 점,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면 이미 약간의 기반 위에서 시작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예전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존의 경험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 일을 하면서도 디자인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코딩을 배우려 했죠. 결과는 시간 낭비였어요. 이 책을 읽고 이제는 제 강점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해요. 여러분도 실패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아직 쓸만한 게 있지 않나요? 그걸 활용하면 다음 도전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섹션 5 후회의 두 얼굴 복귀 그리고 원망. 저자는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는 지점이 달랐죠. 성공한 사람들은 과정을 후회했어요.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시작 자체를 후회했어요. 왜 그걸 시작했지? 라며 자책하죠.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저자는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후회를 복귀의 계기로 삼아요.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하죠.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시작 자체를 원망하며 멈춰버려요. 여러분도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복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았을까? 를 고민하면 그 후회는 성장의 발판이 될 거예요. 섹션 6 나를 아는 것, 나를 설계하는 것. 부자들이 아침에 운동하고 명상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신의 생체 리듬과 패턴에 맞는 삶을 설계했다. 진짜 성공은 내가 나를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바쁜 일정 속에서 제 루틴을 만드는 데 소홀했어요. 아침에 10분 명상하거나 저녁에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거의 안 가졌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찾아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15분 스트레칭을 하니 하루가 훨씬 상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패턴을 돌아보세요. 언제 에너지가 가장 높나요? 어떤 활동이 기분을 좋게 하나요?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루틴을 설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성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섹션 7 핑계를 없애는 환경 만들기. 여러분,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 해결책은 핑계가 피어날 틈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저자는 유튜브 촬영을 미루던 자신을 바꾸기 위해 집에 촬영 전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엔 촬영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결과는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저자는 이렇게 조언해요.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로 가는 걸 목표로 삼아라. 이 간단한 변화가 습관을 바꾸는 열쇠예요.
저도 이 방법을 따라해봤어요. 글쓰기를 자꾸 미루던 저는 책상에 글쓰기 전용 노트북만 두고 다른 건 치웠어요. 책상에 앉으면 글쓰기 말고는 할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공부방, 운동 코너, 뭐든 좋아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섹션 8 후천적 금수저 9단계 사이클. 이제 성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저자는 후천적 금수저가 되기 위한 9단계 사이클을 제시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로드맵이에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목표 금액 설정 너무 크게 잡을 필요 없어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현금 흐름 확보는 배당주, 월세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용자원으로 활용하세요. 경쟁자 분석도 필요해요. 나와 비슷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일 찾기도 해보세요. 공짜로 배우려 하지 말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차별화 만들기예요. 경쟁자보다 잘하는 점을 찾아내세요. 비용 파악은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자금 확보 계획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계획하세요. 시도 횟수와 기간 설정도 필요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시도 횟수와 기간을 정하세요. 성과 검토는 기간이 끝나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세요. 이 사이클은 저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줬어요. 예를 들어, 저는 프리랜서로 월 1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경쟁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 강점인 글쓰기를 살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이 9단계를 적용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성공이 훨씬 가까워질 거예요. 섹션 9 실행력은 계산과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핵심인 실행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는 실행력을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계산과 전략이라고 정의해요. 계약서 검토, 리스크 분석, 자금 확보 같은 복잡한 과정을 감내하는 힘이 진짜 실행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없다고요? 그럼 작은 실행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작은 실행이 확신을 낳고 확신이 더 큰 실행으로 이어진다. 저도 이 방법을 따라해봤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거창하게 계획 세우는 대신 작은 테스트부터 했죠. 예를 들어 블로그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소규모로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리스크를 줄이고 자신감을 얻었죠. 여러분도 지금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작은 실행부터 시작해보세요. 계약서 초안을 뽑거나 마케팅 플랜을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무리차 여러분, 오늘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에서 배운 성공의 비밀 어땠나요? 실패를 축적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회를 성장의 도구로 삼는 법.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이 영상의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